안녕하세요. 3D CAD 기초 2주차 첫 시간. 이번 시간은 도면 해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목차는 CAD, 선의 종류, 조립도, 분해도, 입체 분해도, 부품도, 투상도 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가요. 자, 삶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다. 90%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좀 힘들어도 우리 슬기롭게 한번 잘 헤쳐나가 봅시다. 자, CAD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컴퓨터, 에디드, 이번에는 이제 디자인입니다. 드래프팅은 2D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설계를 한다면 알아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모델링 3D를 하고 파트, 개별 부품, 파트는 얘를 얘기하죠. 개별 하나하나 부품을 파트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다 모여서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조립. 자, 현재는 2D로 이렇게 조립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조립도고 여기 보이는 가별 1번 부품, 2번 부품, 얘들은 부품도입니다. 부품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또 필요한 요소들이 도면 작성법, 이제 2D예요. 2D는 2디멘전이라고 했죠. 2차원. 3D는 3디멘전. 2차원은 X축, Y축.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쪽이 X축이고 이렇게 가는 게 Y축이죠. 3D런에서 Z로 여러분 몸쪽으로 있는 또 축이 있으니까 3D 입체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트립스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도면을 해독한다는 건 뭐냐면 요 조립도를 보고 요 1번 부품을 보고 이런 입체 형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게 도면에 해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의 작동 원리도 이해되겠죠. 투상법, 삼각법으로 기억하고 투상도 배치를 하는 겁니다. 투상법에 대한 얘기는 또 할게요. 이따가. 자, 이제 단면법. 단면법은 이 자른 거예요. 자른 것. 물체 내부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통 언선을 처리하는데 그 언선 처리하면 잘 안 보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선에 대한 것은 요 다음 장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수기법, 치수공차, 끼워 맞춤 방식 포함이고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하공차의 이해와 도시, 표면 거치기 적용, 주석 작성, 부품 재질 선택, KS 규격집 찾는 법과 적용법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선수 과목으로 기계 제도 수업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한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 않았다면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이 부분도 좀 다뤄볼게요. 아셨죠?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자, 도면 한번 봅시다. 눈에 우리가 익지 않아서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지금 일목요연하게 이름이나 이런 형상에 대한 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어때요 여러분? 자, 입체 형상이 없다면 이게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죠? 맞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선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선으로. 자, 선도 종류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봐봐요. 선 종류를 해봐야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이 네 선을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굵기로 조절하면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는 가는 선, 실선이라고 하죠. 얘는 두 번째 선은 1.3선이라고 해요. 쓰이는 용도에 따른 이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는 2.3선이라고 합니다. 2.3선. 얘는 점선인데 숨은선이라고 하고 얘는 굵은 실선이라고 하죠. 얘들이 이제 굵기나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얘기를 좀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하고
대상물에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한 선이에요. 물체의 외형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물체의 외형을 나타내는 요 선들은 다 외형선이에요. 외형선. 자, 이해되셨죠? 얘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설명을 또 하면 좋겠네요. 자, 여기를 가져가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이름을 가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크게 놓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회전 단면선, 중심선, 수준면은 가는 실선이에요. 가는 실선. 가는 실선. 자, 근데 보면 여러분 중심선이 가는 실선도 쓰고 여기 1.3선도 쓰죠. 이것은 작은 데는 가는 실선을 쓰고 좀 길이가 긴 곳은 1.3선으로 씁니다. 자, 치수선은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선이에요. 치수선. 자, 얘가 치수선이에요. 치수선. 아셨죠? 그 옆에 있는 얘가 치수보조선, 가는 선이죠. 맞죠? 그리고 지시선. 지시선은 여러분 이제 도면할 때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지시하는 게 있어요. 요렇게 지시선이에요. 자, 회전 단면은 회전 단면은 여기라 요겁니다. 요거. 얘가 리브라는 녀석인데 얘를 오른쪽에서 보면 요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뚝 잘라 가지고 이렇게 돌려 놓은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도형 내 부분 끄는 것을 90도 회전하여 표시한 선 했죠? 얘는 90도 회전 시켜 놓은 거예요. 중심선,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수준면은 수면 있죠? 물, 유면 위치를 나타내는데 기계 잘 사용하지는 않겠죠? 유압이나 공압 도면 이럴 때 할 때 나타내겠네요. 자, 수문선 파선이에요. 점선 했죠? 점선. 여기에서 점선이 보이나요? 여기는 수면선을 표현을 하진 않았네요. 맞죠? 숨어있는 물체의 형상을 보여줄 때 점선으로 짱짱짱 해요. 여기도 점선이 너무 나타나면 복잡하니까 여기는 생략했어요. 자, 가는 1.3선은 중심선으로 써요. 중심선. 여기도 중심 있죠? 여기도 중심 있죠? 중심. 여기도 중심 있죠? 여기 중심 있죠? 중심선. 얘를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중심선. 자, 기준선 냈죠? 그래서 위치의 결정에 근거가 된 간을 명시할 때 사용되는 것. 자, 기준선. 가는 1.3선. 여기도 어때요? 요렇게 해서 땡땡해서 잘났다. 대칭인 형상이기 때문에 반만 표현했거든요. 이쪽 반대쪽도 요 형상과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땡땡 생략했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됐죠? 피치선은 반복되는 도형의 피치를 나타내는 기준을 표시하는 선, 기어의 피치 원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보입니까? 얘는 스프로킷이라는 놈인데 이런 형상이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니까 그 기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1.3선으로 해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다 그려줄 수도 있는데 제도라는 것은 우리 손으로 시작이 됐어요. 손으로 저걸 여러분 뭐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그려놓고 이렇게 이를 하나를 그려놓고 나머지는 요 이가 있다 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선으로 쓴다고 했죠. 자, 특수지정선은 굵은 2.3선이에요. 그래서 특수지정선은 특수한 가공 등 할 때 표면 열처리 표시 이런 거 할 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가상선은 가상선은 실제 없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면 팬텀이라고 하죠. 어떻게들 하게 되면 전 팬텀이라고 했어. 유령이죠, 유령. 그게 없지만 있을 때 나타내는 선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인접 부분 참고 표시한 선, 공구지그 등의 위치를 참고로 나타낸 선, 가동 부분을 이동 중 특정한 위치 또는 이동 한계 위치로 표시한 선.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면 얘는 실선으로 있지만 이동하면 요 정도 움직인다 해서 이제 가상선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동 전 또는 가공 후에 모양을 표시하는 선.
그리고 되풀이하는 것을 나타내는 선. 도시된 단면의 앞쪽에 있는 부분을 표시하는 선. 그냥 여러분 이걸 여러분 다 외운다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익숙치 않잖아요. 저랑 수업하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부터 알면 다 천재예요. 반복해서 이제 하는 거죠. 파단선하고 여기 빠졌네요. 네. 말씀드릴게요. 불규칙한 파형에 가는 시선으로 대상물의 일부를 파단한 경우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여기 일부. 요 선 보입니까? 이게 이제 파단선이에요. 파단선. 아니다. 얘가 이제 절단선이에요. 절단선이에요, 여러분. 파단선은 네. 펜으로 적을게요. 파단선은 가는 실선 대상 일부를 파단한 선. 예, 파단선 맞아요, 여러분. 예.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요렇게 주로 이렇게 나타내는 선이죠. 이해됐습니까? 요렇게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선이 지금 잠깐만 지울게요. 지울게요. 파단선. 파단선은 요렇게 나타낸 여기 있죠? 여기 요렇게 나타냈죠? 선이거나 쭉쭉쭉쭉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파단선 됐죠? 지우고 그리고 절단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1.3선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꺾어준다고 하면 작게 절단선은 요 끝부분을 굵은 선으로 해주고 꺾이는 부분 여기도 굵게를 해주고 끝점도 하고 이게 이제 절단선이에요. 절단선 됐죠? 가는 1.3선으로 끝부분 및 방향이 변하는 부분을 굵게 한 것으로 단면도를 그리는 데 사용된 경우 그 절단 위치를 대응하는 그림에 표시한 데 사용되는 선. 이렇게 됐죠. 자, 뒤에 단면 있는 걸 절단선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죠, 여러분? 예. 2.3선으로 띡띡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선만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았던 게 이제 해칭은 가는 실선이에요. 가는 실선을 규칙적으로 배워요. 아이고, 이거 확대되면서 굵게 됐는데 이거 보이죠? 해칭선. 얘가 해칭선이에요. 해칭선. 이해되셨죠? 해칭은 뭐냐면 도형이 한정된 특정 부분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도의 절단된 부분을 나타내는 게 해칭이에요. 그래서 특수용도선, 가는 실선, 외형선 및 숨은선 연장을 표시한 데 사용, 평면이라는 걸 나타내는 데 사용, 위치를 명시한 데 사용하고 얇은 부분의 단면 도시를 명시한 데 사용해요. 자, 선을 전체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는 선은 실제로 이제 참고로 나타내는 선들은 가는 선이고 실제 그 모양의 형상을 나타내는 선은 점선이나 여기 굵은 선처럼 이렇게 선이 굵은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보조선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자, 이제 조금 이따 두 번째 수업을 다시 진행할게요.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